내 경험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면접은 내 자랑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1분 자기소개는 다 준비를 해와요, 모든 친구들이. 근데 그 질문에 꼬리를 물었을 때 그 첫 번째 답변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저는 뭘 준비해 갔냐면 항상 제가 준비해 가던 게 있었어요. 대기업 15군데나 합격을 하셨으면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특징을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강연에서 누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도 트렌드를 몰랐어요. 면접 트렌드는 사실. 지금도 친구들 물어보면 면접 트렌드를 몰라요, 저는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일단 제 모습 보면 자신감 있어 보이죠. 네. 네, 그리고 표정도 되게 좋죠.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붙을 수 있었던 거는 조바심 나지 않고 누구보다 좀 여유 있어 보였고 표정이랑 말투가 되게 긍정적이고 확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일하고 싶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은 잘생기셔서 바로 합격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좀 내성적인 성격 이런 사람들은 방법이 내성적인 분들은 얼굴 표정이나 이걸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성적인데 어떡하지? 근데 이게 마음에 깔려 있으면 합격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더욱더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성적인 분들한테 가장 먼저 요청을 드리는 게 표정 연습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제가 진짜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아 해보세요. 자, 자, 오. 자, 우. 자, 옆에 한번 짝지 한번 보실래요? 어떨 때 가장 사람이 밝아 보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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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니까 되게 활기차 보여요. 그게 그런 연습을 좀 내성적인 분들도 아이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연습을 하셔라도 조금이라도 텐션을 좀 높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첫인상에서는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밝아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상대방의 호감을 좀 높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3초 만에 바로 사람을 평가를 해요.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일하고 싶다는 느낌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먼저 제압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은 기세입니다. 기세. 말투는 가급적이면 자신감 있는 말투로 보이고, 그리고 말투는 어눌해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투리를 쓰면 좋나요? 안 좋나요?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사투리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투리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거보다 말투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눌하면 보기에 좀 답답해 보여요, 사실. 그래서 가급적이 목소리도 크게 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소개 준비한 거 있으세요, 혹시? 자세하게 막 하진 못했지만 네네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기획 직무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기획 직무 분야에 지원한 장기남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쇼핑몰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CS 피드백을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얼굴 잘생겼잖아요, 일단. 네. 얼굴 잘생기면 이제 일단 합격이야. 네, 일단 생각보다 어렵죠, 되게. 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자기소개를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대화하듯이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묻고 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회사랑 이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내가 편하게 나는 어떤 직무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실적을 냈으며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대화하듯이 하는 게 편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밑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만 시선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시선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팁인데 이거는 면접관이 한 3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3명이 있으면 문에 가장 가까운 면접관이 있고 문에 가장 먼 면접관이 있어요. 누가 가장 직급이 낮을까요? 그 3명 중에 문에서 가장 가까운 면접관이 직급이 가장 낮아요. 그렇게 앉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서 내가 뽑히고 싶다 하면 가장 중앙에 있는 분들한테 시선을 가장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에서 먼 쪽, 문에서 가까운 쪽 면접관은 대부분 사회입니다. 사회. 진행하시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급이 가장 낮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분을 노리세요. 대화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도 써도 돼요, 편하게. 이렇게 하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몸이 이렇게 가까이 붙잖아요, 그죠? 이렇게 몸이 모이잖아요. 그럼 말도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자신감 있게. 근데 요즘에 또 면접장을 가면 이렇게 뚫려 있는 데도 있지만 앞에 막혀 있는 데도 있거든요. 막혀 있는 데는 더욱더 편안하게 써도 되죠, 하체를. 뚫려 있는 데는 딱 중심을 잡아야 되지만 막혀 있는 데는 편안하게 하체를 써도 돼요. 저의 직무는 영업직이었어요. 제가 인사드릴 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 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그냥.
근데 대한민국 1호가 뭐야?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기사가 잡혔죠. 아 나한테 왔구나 주도권이. 그때부터 나의 경험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보자마자 좀 탈락시키고 싶은 지원자 특징이 있을까요? 표정 안 좋으면 바로 탈락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막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기소개 하다가 당연히 제가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 친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욕도 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친구 무조건 떨어져요. 실수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요즘에 들어오는 친구 중에 조금 불편한 친구가 줄임말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줄임말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에페이시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애교 빼면 맞아요. 그런 단어를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에페이시입니다. 뭐야?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면접관분들은 아시다시피 나이가 더 많잖아요. 세대가 달라요. 자기가 그 단어를 썼을 때 이 단어를 알아들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저도 지원자의 관점에서 면접을 들어간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화장실을 항상 먼저 갔었어요. 화장실에 너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왕창 씹어 먹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대변기에 이렇게 다리를 허 벌리고 누웠어요. 이렇게. 누워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단어를 계속 얘기했어요. 할 수 있다. 굉장히 편하게. 세상 가장 편한 자세로. 그러면 좀 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움츠리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대한 몸을 많이 벌린 상태에서 면접장에서 내 몸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들면 내가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면접 지원자 당연히 그 방에서는 말이나 이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자세를 최대한 편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경험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경험이 특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막 자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면접관분들은 수없이 많은 면접자들 봤어요. 저는 어학연수 갔다 왔어요. 저는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외활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보다 더 대단한 친구는 옆에 훨씬 많아요. 자랑을 삼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랑이 앞에 친구들도 벌써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벌써 듣기가 좀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역량을 펼치고 싶고 잘 녹여서 하고 싶다는 자세로 얘기하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면접은 내 자랑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면접관은 내 자랑 듣기는 앞에 친구들이 이미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그 특별한 경험이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무조건 불합격할 만한 질문이 좀 있을까요? 저는 딱 두 가지는 확실하게 준비해서 가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분 자기소개. 내가 자기소개를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자기소개를 했을 때 면접관이 어떤 질문에 꼬리를 물 것인가는 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경험을 해봤네요. 어떤 경험에 자세하게 얘기해보세요. 근데 1분 자기소개를 했을 때 그 경험이 꼬리를 물거든요. 그때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을 잘해야 돼요. 1분 자기소개는 다 준비를 해와요. 모든 친구들이. 근데 그 질문에 꼬리를 물었을 때 그 첫 번째 답변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한마디를 해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라고. 그때는 저는 뭘 준비해 갔냐면 항상 제가 준비해 가던 게 있었어요. 저는 버킷리스트를 쓴 걸 항상 준비해 갔었어요. 제가 22살 때부터 매년 지금까지도 36인 지금까지도 매년 버킷리스트를 씁니다. 근데 그거를 종이에 적어서 간 거를 보여줬어요. 항상 제가 버킷리스트가 1년에 어떤 목표들이 있잖아요. 올해 목표는 어떤 거 지금도 그래요. 올해 버킷리스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살 7kg 빼는 게 제 목표예요. 7kg 빼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 거고 식습관이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 놓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버킷리스트 그 당시에 그걸 항상 들고 갔었어요. 왜냐? 저는 남이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어떻게 이 회사에 접목시키고 싶습니다를. 그러니까 남이 막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친구가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판에 모든 면접을 다 보고 나서 사람이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누가 제일 좋았어? 저는 그 버킷리스트 좀 특이하던데요. 바로 기억나요. 기억에 남았으니까 당연히 저를 붙이겠죠. 당연히. 그게 제가 면접에서 붙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지 않나. 가장 처음에 뭘 담는지 맨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면접은 한편의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지 않잖아요. 처음에 치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기간도 있고 마지막에 감동 주는 기간도 있고 연출이에요. 면접은 당연히. 그 연출을 얼마나 잘 꾸미고 가는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브랜딩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관 분들이 얘 좀 괜찮은데 합격시킬까? 이렇게 할 때 던지는 이런 질문들이 또 있을까요? 질문보다는 표정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표정이 드러나서 질문에 질문을 계속 합니다. 이것도 해봤네요. 와,
잘하셨네. 여기서 뭘 배우셨어요?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묻니다. 표정이 좋은 상태에서.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아, 그럼 나는 오늘 붙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압박 면접이 지금 시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 당시에는 압박 면접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궁지에 사람을 계속 몰아요. 특히 영업직들. 그때 표정이 안 좋으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친구들 보면 질문을 안 해요. 왜 관심이 없어 나한테. 그러면 막판에 뭔가 보여줘야 돼요. 아, 내가 질문이 안 왔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이 많이 오면 알거든요. 내가 굳이 흔히 말로 나대지 않아도 설치지 않아도 나는 붙겠구나. 근데 거기서 더 설치버리면 마이너스죠. 근데 그 동물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되게. 면접은 연출이에요. 연출. 연출에 내가 얼마나 동물적 감각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세입니다. 그 기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이 사람과 실제로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건 아니에요. 면접은. 묻고 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얼마나 이 사람에게 잘 투영시키는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 속에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표정은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합격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